뱅크 정가 말말말 시작합니다. 네, 한호섭 전 청와대 선임국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말 대부분 다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안철수 전 대표입니다. 독배라도 마시겠다. 자, 오늘 오후에 안철수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안철수 전 대표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이 소멸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을 위해서 제가 나서야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독배라도 마시겠다고 저는 결심을 한 겁니다. 환자가 심장이 정지돼서 쓰러졌을 때 웬만해서는 심장이 다시 안 뜁니다. 전기 충격을 줘야 됩니다. 저를 위한 축배가 아닙니다. 자, 한호섭 전 국장. 독배라도 마시겠다. 전기 충격기가 필요하다. 저를 위한 축배가 아니다. 무슨 말 하고 싶었던 걸까요, 안철수 전 대표? 자기가 아니면 네. 지금의 극단적 위기로 내몰린 국민의당을 살릴 길이 없다.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데 아마 절박한 위기감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절박한 그 위기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결국은 지금 그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당 자체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또 다른 정당이 민주당이 네. 집권을 했고 집권을 했고. 지지율이나 제반의 그 정책 여건상 볼 때 네. 호남의 대표성을 사실상 국민의당하고 또 완전히 가져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호남은 그러니까 국민의당, 예. 민주당에게. 예, 이대로 그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전멸 가능성이 높고 네. 또 당 내부에는 어쨌든 민주당과 통합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꽤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을 거쳐가면 결국에는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예. 본인의 정계복귀 기회조차 없어져 버리는 네. 그런 위기감 때문에 출마했다. 예.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한호섭 국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네. 자숙 기간이 너무 짧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자숙하고 뭐 이렇게 깊이 고민하고 할 수는 있는데 그 네.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농도와 밀도에 관련한 문제 아니겠느냐. 문제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자숙 기간을 얼마나 거쳐도 상관없이 그 네. 자숙의 기간을 거쳐서 나왔을 때 안철수라는 사람이 정말 대한민국의 위기적 정치 상황이나 국정 상황을 극복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다. 네. 울림의 메시지를 준다면 네. 그건 기간의 문제가 하루 종일 아니에요. 쓰고 이틀도 후도 쓸 수 있다. 문제는 예.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잘못되고 있다. 이건 좀 견제해야 되겠다. 예. 국민의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 역할을 내가 하겠다라고 분명히 목소리를 냈다면 네. 오히려 긍정하고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울림이 있는 메시지는 오늘 그 없었다. 얘기 속에서 나와지지 않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림이 있는 메시지는 없었다. 오늘 안철수 전 대표뿐만이 아닙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전당대회 라이벌들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안 전 대표를 향한 공격의 포문을 열었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불통이고 아집이고 독선입니다. 이것은 당과 당원에 대한 협박의 정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순수한 마음, 더 많이 사랑하여 어쩔 수 없이 을에 처질 수밖에 없는 진심을 이용하는 갑질의 정치입니다. 호남은 안 전 후보에게 사랑과 존경의 대상입니까? 극복과 배제의 대상입니까? 지금 국민의당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사당화냐 공당화냐, 혁신이냐 후퇴냐. 저는 국민의당이 사는 길은 단연코 사당화의 길을 버리고 공당화의 길을 당당하게 걷는 데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아무 때나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될 수 있다면 그것이 사당화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천정배 의원은 호남 얘기를 했습니다. 호남은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냐, 극복의 대상, 배제의 대상 얘기를 했고요. 네. 정동영 의원은 사당화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의원이 하고 싶던 얘기는 뭘까요? 핵심은요? 지금 보면 말 자체가 굉장히 수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사실 이렇게 한다면 전당대회가 과연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 것인가? 전당대회 이후에도 과연 국민의당이 내분이 수습되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저는 솔직히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이제 그런 것 따지면 보면 지금 네. 결국은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호남을 버리고는 결국 국민의당이 설 수가 없다. 호남을 버리고 호남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 뭐 예전부터 천정배 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계승하겠다는 이야기를 함과 네. 동시에 했지만 또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뭔가 좀
본인이 어떤 기존에 가져왔던 좀 진보적 노선 예. 그런 것들로 좀 당을 개편하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안철수, 정동영, 천정배 이 세 분이 다 간단치 않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 세 분이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구체로 다툰다고 한다면 네. 이 과연 융합을 할 수가 있겠는가? 융합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사실 옛날 정당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내부에서 조금 했지만 그 끝나고 나면 그래도 통합될 텐데 예. 지금 뭐냐면 당에 대한 근본적으로 당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이 당이 또 민주당한테 그냥 흡수합병 돼버릴 수 있다. 흡수합병. 그리고 뭔가 그래도 극중주의라고 표현을 했죠. 예. 네. 지금 뭔가 진보적 노선보다는 중심에 와야 된다. 지금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뭐 정치는 개혁이고 안보는 뭐 보수고 뭐 등등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그런 것들이 보면 천정배나 그다음에 정동영 의원과는 좀 결이 달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당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정체성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정체성 지금 문제. 도대체 이 당이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네. 문제가 완전히 이제 혼돈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네. 과연 호남당이냐, 전국당이냐, 진보당이냐, 아니면 아이고, 보수당이냐 네. 이런 것까지도 지금 완전히 헷갈려버리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문제가 전당대회를 하는 걸 통해서 융합될 수 있을 것인가? 네. 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아니, 그래서 전당대회 국면에서 친한 대 반한, 그 다음에 호남 대 비호남, 이런 구도로 갈갈이 서로 갈라져서 분당 사태까지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뭐 당내 갈등이 극한 그 표현으로 등장을 하다 보면 예. 항상 분당되는 거 아니냐, 쪼개지는 건 아니냐, 그렇죠. 뭐 흡수 통합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논란들이 뭐 계속해서 한국 정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오죠. 예. 하지만 쉽진 않았죠. 더군다나 민주당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뭐냐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저 당을 흡수 통합하거나 저 당이 와야 되는 것 그걸 과연 원하고 있을까? 네. 지금 그냥 저렇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들만 해도 안에서 지리멸렬하게 아. 우리에게 어떤 견제 세력이라든지 예.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서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부득이 뭐 어떻게 좀 나서서 예. 저 당을 사람들을 빼오거나 예. 흡수하거나 저 분당 쪼개지게 어떻게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않을 정도. 이미 존재 가치를 점점점 상실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한다고 본다면 네. 내부적인 갈등이 좀 지나치긴 한다 하더라도 예. 저 당으로 옮겨갔을 때 내지는 통째로 다 당을 간판을 내리고 옮겨갔을 때 아무런 실익이 없다라고 예. 한다면 굳이 그 길을 선택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국민의당에게 최악의 얘기인데 그럴 가치도 없다는 지금 그런 정도로 지지가 떨어졌으니까요. 네. 국민의당 쪽에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네. 서로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안철수 전 대표가 봤을 때는 당이 위기야라고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를 뺀 나머지 사람들은 당신이 문제고 당신이 위기야. 예. 이렇게 극과 극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안에서부터 이런 그 내부적인 갈등이 워낙 첨예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한호섭 전 국장. 이 안철수 전 대표의 갑작스러운 전당대회 출마로 국민의당에 분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야권에서 생기는 정계 개편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네. 아직은 그것이 정계 개편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예, 여러 가지 그 이르다. 구비 조건이 좀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이동현 차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결국은 정계 개편의 핵심 키를 잡고 있는 거는 그 양당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 민주당과 네. 그 자유한국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바른정당과의 정계 개편 움직임인데 어느 정도로 진척되느냐. 특히 이제 민주당의 경우 과연 지방선거 전에 호남 의원들이 다수가 있는 국민의당 흡수 통합에서 가는 것이 유리할지, 그렇지 않으면 다당제 구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가는 게 유리할지 이런 유리하긴 판단들 하다. 할 거예요. 이와 또 하나 여기서 이제 감안해야 될 것은 네. 정기국회하고 열리는데 정기국회에서 각종 법안들이 지금 통과돼야 네.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안 통과의 독자 의석을 지금 확보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통해서 이걸 넘을 것인지 아니면 연대라는 형태를 통해서 분리 견인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단계 어떤 그 정계 개편으로 갈 것인지 아마 속도에 좀 그 판단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분의 공통된 말씀은 키는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누굴까요? 휴가에서 돌아오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아이고, 일독을 권합니다. 휴가지에 가서 이제 책을 읽으신 가운데 그 책을 지금 일독을 권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내용 잠깐 볼까요? 예. 책도 읽지 않고 무의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뭐 책을 읽으신 것 같은데 휴가 중 읽은 명견만리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공감하기 일독을 권합니다. 뭐 저희가 저 책을 소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김호동 의원. 뭐 일각에서는 그런 비판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위기인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부터 휴가 떠난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휴가 갔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휴가라서 통화 못하고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휴가 떠나니까 또 통화가 길어질 것 같고 아니 이거 일본이랑 미국은 그렇게 통화를 오래 한다는데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못하는 것 이거 괜찮은가? 안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이런 의구심도 좀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저는 대통령의 휴가라고 하는 것은 좀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오는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사실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갈 때 책을 이야기 안 하는 것 자체가 뉴스였어요. 왜냐하면 이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항상 대통령들이 책 제목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자신이 앞으로 해야 될 것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뭐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인만 모르는 대한민국 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정의란 무엇인가. 근데 그게 다 거꾸로 됐지만 보면 결국 그런 책들을 들고 가는데 사실 명견만이라는 책 자체는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사회 각종 문제를 이제 어떤 그 명사들이 그런 이제 기고를 한 것인데 이제 그런 문제를 보면 조금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닥칠 모든 문제에 대해 좀 멀리 보자라는 뜻인데. 물론 저는 대통령이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오실 줄로 생각이 들고 일단 당장에 일단 현실적인 문제는 뭐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은 뭐 수시로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집권 5년 차 이걸 어떻게 내가 큰 그림을 그리고 갈 것인가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머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한우섭 정국장 그 질문에 답을 좀 해주세요. 전화 미국과의 트럼프 대통령 안 한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중요한 사실은 좀 아쉬움이 있죠. 분명히 그 휴가를 갔다 하더라도 현지에서 전화 통화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지금 돌아오셔서 저는 충분히 할 수도 있고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의 메시지로 간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들은 여러 차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돌아오셨으니까 청와대 수석회의도 하셔야 되고요. 국무회의도 있고 또 8.15 정상회담을 통해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그렇게 코리아 패싱을 피해가려면 현재까지의 태도로부터 이동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대화 협상을 통해서 북핵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이미 그 순간을 이미 넘었다고 봐야 되고 결국 북을 핵이냐 아니면 체제 생존이냐 두 가지 선택기로 외딴 길로 몰아넣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국과 더불어 그 제재 전선의 최전선에서 제 역할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들을 내놔야만 저는 의미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통화를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통화를 할 거고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뭐 ARF 공간에서 이제 강경화 장관, 티너스 국무장관이 이제 참석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좀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저는 높아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의 위기가 굉장히 커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라고 야당도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